(710번) 뭐 손들기 좀 부끄러우면 눈빛이라도 줄래? 오케이, 좋아. 710번 봅시다. 수요일이래. 오늘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고 이게 유형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귀납적 정의 문제가 꽤 많아. 그래서 요거는 일부 문제들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 요것도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목요일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목요일날 다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토요일은 월평을 봅시다, 그냥. 알겠죠? 토요일 월평. 월말평가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로 보고 삼각함수 활용부터 끝까지 볼 예정이고요. 난이도는 딱 고쟁이 스텝 2 정도까지만 낼게요. 3 몇 개.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엑시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 정도 공지 드리면 될 것 같고 710번 볼게요. 710번. 모든 항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등비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을 때 A1부터 A10까지의 곱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딱 살펴봤을 때 얘의 등비중항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맞나? 등비중항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다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A1 곱하기 A10의 5승이다. 이렇게 얘를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하라는 건 어쨌든 그냥 뭐 첫째 항이랑 공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여튼 첫째 항과 공비를 찾기 위해서 관계식 2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둘 다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전체 제곱 이 24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 합을 찾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째 항을 A라고 잡고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첫째 항은 제곱이겠죠? 그쵸? 공비를 생각해보면 공비는 뭡니까? A1의 제곱에서 A2 제곱이면 공비가 R제곱 되는 거 보여? 그래서 얘는 R제곱. 여기서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R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자, 얘가 몇 개 있냐면 10개 있죠? 그래서 R제곱에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게 얼마다? 24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 가봅시다. AK 제곱분의 1의 값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수열의 일반항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죠? 요 수열의 일반항. 뭔 소리래. 요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보면 공비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R제곱분의 1 되는 거 알겠어? 공비는? 왜 그렇게 되죠? A1 제곱분의 1에서 A2 제곱분의 1을 생각하면 얘가 A1R 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비가 R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R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내가 R제곱이 1보다 크다라고 세팅해 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이렇게 써봅시다. 얘는. 됐죠? 왜 이렇게 쓰냐? 얘는 1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뭐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끔 얘를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하면 얘가 4면 얘는 4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그지?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 다음 A제곱분의 1, 이 첫째 항이 될 것 같고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의 몇 승? 10승이다. 이렇게 되겠네. 요게 얼마다? 6이란 소리겠죠. 하여튼 요거 풀라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적절하게 이제 연립을 좀 해볼 건데 어떻게 연립할까? 요 식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이제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제곱에
R 20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왕 바꿀 거 A제곱을 바꾸는 게 좋겠지? 민성아, 그지? A제곱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랑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만 더 생각을 좀 바꿔볼까? 요거 정리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좀 정리하면 R제곱을 곱할게요. R제곱. 그러면 이제 밑에가 얼마가 되냐면 R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R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일단 상수끼리 묶어낼 거야. 그 다음에 A제곱분의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묶어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1 마이너스 R 20승분의 1이겠죠? 연립을 해야 되니까. 연립이 조금 쉽지가 않네. 그럼 요거는 R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얘가 이제 R에 20승을 묶게 되면 R에 20승으로 묶었을 때 얘가 R 20승 마이너스니까 R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칠게요. 됐죠? 이거 여기다 쓸까? 위에는 여전히 A제곱분의 R제곱 되겠지? 됐니? 진짜 겁나 어렵네. 자, 요거죠. 요거랑 요게 얼마라는 거야?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20승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이제 24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A제곱분의 24 이렇게 쓸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요게 뭘로 바뀐다? A제곱분의 24로 바뀝니다. 곱하기 요 계산하면 A제곱분의 R제곱 되고 곱하기 R 20승분의 1 되겠죠? 여전히 쉽지가 않네요. R제곱 약분시켜 놓을게요. R 18승. 그럼 A제곱분의 1을 좀 바꿔볼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A제곱이라는 친구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R 20승 마이너스 1분의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24 곱한 거. 이거 졸라 돌아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쵸? 뭔가 계산이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나네요. 좀 돌아가는 느낌이 나네. 어떡하지? 그냥 이거 바꿉시다, 이거를. 여기 좀 다시 지울게. 아이고, 보자. 아까 요 관계식에서 A제곱분의 1로 계산해보자. A제곱분의 1. 그러면 24 나누면 되니까.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20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A제곱분의 1 대신에 얘를 대입합시다. 얘를 대입하면, 아이고, 진짜. R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 R의 20승분의 1 요거 써주고, 그 다음 R제곱 써주고, A제곱분의 1을 이걸로 바꾸면 되죠?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20승 마이너스 1 곱하기 2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얼마다? 6이다. 어휴. 계산이 될까? 이거 계산 너무 복잡하게 했어? 어떻게 하면 돼? 나눌까 그냥? 나누는 게 낫냐? 나누는 게 나을 수도 있나? 잠깐만. 이거, 여기를 좀 다시 잠깐 좀 볼까? 이건가? 하여튼 요것만 찾으면 되네요. A제곱 R 9승? 엮어보자. 어떻게 엮어볼까? 뭔가 나누고 싶게 생겼어. 요 두 식을 나눠볼게요. 요 두 식을.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4라는 녀석이. 자, 요거 나눈 거예요. 요거분의 요거. 그러면 아래쪽은 요거를 이제 R제곱으로 묶어낼게요. R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아, 계산 개 귀찮아, 진짜. 알죠? 곱할게, 그냥. 아우, 진짜 이거.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래 20승. 또 곱해. 여기도 아래 20승, 여기도 아래 20승. 여기다 아래 20승 곱하면 R 20승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게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제곱에 R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약분이 되죠. 얘랑 얘가. 얘가. 그쵸? 그 다음 요거 약분하면 18승 될 거고. 좀 정리해 볼게. A제곱이랑 A제곱이 곱해질 거고, A 4제곱에 R 18승 이렇게 되나? 이게 뭐야? A제곱 R 9승의 제곱이죠. 아우 씨, 얘가 얼마? 4네.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2네요. 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는 어차피 양수인데 얘도 양수겠지. 그지? 민성아, 됐니? 그래서 2에 몇 승? 5승, 32. 아, 진짜.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각 찾기가 제가 각각 찾으려고 일부러 연립을 했었는데, 각각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라는 게 이거죠, 애초에. 이 형태를 찾아라. A제곱 R 9승을. 그런 얘기였고. 좀 돌아갔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11번 해봅시다. 711 했죠? 미안. 713번 해야 됩니까? (713번) 괜찮아? 714번 한번 해봅시다. 714번 714번 졸릴 것 같으면 좀 일어서서 잠 좀 깨고, 알겠지? 피곤한 거 아는데 어제 열심히 푹 쉬지 않았나? 휴일날? 아니야? 안 쉬었어? 뭐 하여튼 최대한 집중을 좀 해주세요.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시킬까? 그냥? 대답을 좀 시켜볼까? 질문을 좀 다시 시켜볼까? 졸지 말지, 알겠지? 자, 그 다음 714번을 보시면 어쨌든 지금 필요한 공의 개수를 AN이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뭐 해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방식을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보여드릴 테니까 뭐가 더 편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요걸 1단계, 얘를 2단계, 얘를 3단계라고 했을 때 요 n단계에 있는 공들의 개수, 요걸 우리가 AN이라고 잡자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제 얘를 찾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개수가 1개고 두 번째 개수가 4개인데, 그걸 살펴볼 때 1층에 1개 있고 2층에 3개가 있잖아. 그지? 맞니? 그다음에 세 번째는 1층에 1개 있고 2층에 3개 있고 3층에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쨌든 규칙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규칙은 뭐냐면 얘가 이제 2칸 차이가 나는 상태인데 얘가 몇 칸? 3칸 차이가 난다.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얼마? 그 다음은 10이겠지. 4단계는. 4칸 차이가 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야. 이게 좀 쉬운 방법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거니까. 근데 지금 형태가 간격이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간격은 등차수열을 띠고 있단 말이야. 민석아, 포기는 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오케이? 그럼 다시 간격이 등차수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AN이라 잡고 얘를 AN 플러스 1이라 잡으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요거의 간격이 처음에 1이었고 그 다음 3이었고 그 다음 6이었잖아요. 그죠? 얼마가 돼요? N 플러스 1이 되겠지. 왜? 1 넣어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2가 되잖아.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 2.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빼면 3.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빼면, 네 번째, 세 번째 빼면 얼마? 4. 이런 식으로 찍히겠지. 맞아? 그럼 나는 이걸 통해서 얘네들의 AN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지금 일반항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 일반항이 들어가겠지. 이 AN이라는 친구. 맞아? 걔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규칙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나오는데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걸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항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얘겠죠. 2 집어넣으면 얘겠죠.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n을 n-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n-1을 집어넣는다 생각해도 되고 여기 2, 2, 3, 3, n, n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요걸 다 더하는 거예요. 요걸 다 더하면 좌변에 있는 식을 다 더했을 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잖아. 소거가 된다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건 an-1만 남을 거고 왜냐면 a1이 지금 1이잖아요. 그죠? 그게 2부터 n까지의 합이니까 등차수열이죠. 2분의 첫째 항, 끝항,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 an을 만들어낸 거야. an은 뭐예요? 얘가 an인 거야. 여기가 a1, 여기 a2. 실제로 많이 보자고. 1 넣어봐. 여기다 1 넣으면 0이죠. 그래서 한 개 되는 거 맞지? 2 넣어봐. 4니까 2가 되겠고 2 곱하기 1, 2에다가 1 더하니까 3. 3개 되는 거 맞지? 3 넣어봐. 3 넣으면 6 나와야 돼. 3 넣으면 5니까 2니까 약분돼서 5 더하기 1, 6 나오죠? 4 넣으면 10 나와야 돼. 4 넣으면 4니까 3, 9에다가 1 더하니까 10 나오죠. 다 나왔잖아. 일반항 찾았다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안. 아유씨. 머저리 진짜 BN이라 잡아야 되겠지. 이미 AN이 있잖아. 그지? 이미 AN이 있으니까 그 다른 수열로 잡자고. 다른 수열.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어쨌든 AN을 찾으라는 거는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요걸 찾으라는 거지, 그지? 다 더한 거.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N-1, N 플러스 2. K지. 아우, 정말 진짜 오늘 왜 이러니? 2분의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겠죠? 요 넘기면. 오케이? 좀 어렵니? 어렵죠? 개차수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차피 오늘 배울 내용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제 복습경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이 방법이 제일 쉽긴 한데 처음에 발상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어떤 방법이냐? 이제 저는 어떻게 살펴봤냐? 얘네들의 개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층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걸 좀 형태를 봤을 때 처음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세 번째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이고 이거 역순으로 생각할게. 이게 3층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3단계의 도형의 개수는 얘네들 다 더하라는 소리고 2단계 도형의 개수는 얘네 2개 더하라는 소리, 얘는 얘 하나. 그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n층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 1개, 여기 2개 해서 n개 이렇게 있을 거라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n층에 있는 개수는 나왔잖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합이 아닌가? 그치? 왜냐면 여기가 1부터 2까지 합이고 1부터 3까지 합이고 1부터 n까지 합이겠지. 맞아? 2분의 nn 플러스 1이 뭐라는 거야? n단계 도형의 막 이런 정사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요 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을 건데 가장 밑에 층에 개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니? 일반화 시켰잖아. n층에 일반화. 그래서 뭐다? 이걸 1층부터 n층까지를 다 더한 게 an이지 않겠어요? an은 그렇게 나오겠지. 실제로 그런지 또 보자. 1 넣어봐. 1개. 2 넣어봐. 3개. 3 넣어봐. 6개. 다 나오지. 그래서 an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몇 층까지? n층까지. 1층부터 n층까지. 다 더하면 되잖아. 그죠? 2분의 kk 플러스 1이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출제자의 의도 같기도 하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답이 나올 거고 거기다 9 넣으면 A9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724번까지는 크게 특이사항 없죠? 723 해야 되니? 723? 723? 자,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보고 있는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 값이 1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값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AN이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로그에 2에 루트에 N 플러스 2분의 2 M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바로 시그마 처리를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를 나갈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스텝 2에서 뭘 풀어봤냐? 로그식을 다 더했을 때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 조건들은 다 곱하기로 연결됐거든요. 근데 그 구조에서 이 K 플러스 1 나누기 K 플러스 2 있죠, 이거. 이웃하는 게 한 개씩 차이 나는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돼? 약분되잖아. 그걸 이미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일단 그런 지식이 필요해. 근데 그러려면 얘네들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불청객들이 하나 껴있는 거죠. 누구? 2라는 녀석이 좀 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쉽죠? 심플하죠?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돼요? 더하기로 바꿔요, 다시. 그럼 얘 얼마? 2분의 1이겠죠? 그럼 이건 나중에 신경 쓰면 되잖아. 2분의 1에 M. 됐니? 그럼 이제 좌측에 있는 이 친구를 1부터 M까지 다 대입해서 더해버리면 로그에 2에 1 넣어볼게. 루트 쫙 쓰면 되죠? 1 넣으면 얼마? 3분의 2 되겠죠? 2 넣으면 4분의 3 되겠죠? 3 넣으면 5분의 4 되겠지? M 넣으면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되겠죠? 더하기 얘 얼마? 2분의 1이 M개 있으니까 2분의 1 M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지? 됐니?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친구들을 다 곱해버리면 곱하는 건 알겠지? 로그의 성질을 쓴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소거되니까 여기까지 소거가 될 거고 남아있는 친구만 좀 정리해볼게. 로그에 2에 루트에 M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2분의 1 M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오케이. 그럼 이 친구를 좀 정리해 볼 거야. 얘가 2분의 1 쓰니까 2분의 1 밖으로 보낼게. 2분의 로그에 2에 M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얘가 뭐래? 뭐랭 쿠키? 자연수가 되래. 어떤 자연수? 100이야. 아이고, 참, 진짜 유별나다, 문제. 그죠?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래. 그럼 이거 이제 우리 지수 로그 할 때 그 파트로 다시 넘어가서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아무래도 형태를, 얘를 보면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 이 형태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로그 2에 2 빼기 로그 2에 M 플러스 1.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정리해볼게요. 2분의 1은 그냥 앞쪽으로 그냥 빼서 얘는 1이니까 1 빼기 이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 빼기 로그 2에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되래.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친구가 뭐면 돼요? 짝수면 되겠죠. 짝수. 쉽지가 않아, 짝수면. 맞지? 하나씩 보자. 자, 우리가 M은 어차피 무슨 수예요? M은 어차피 자연수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서 M 플러스 2지? 고맙다. 속닥속닥의 그거야. 눈치 빠르거든요? 자, 다시. 준빈아. 자고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 하여튼, 얘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씩 보자고. 자, 이 안쪽에 보면 M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봐. 둘 중 하나가 나. 뭐? 자연수 아니면 뭐? 무리수. 유리수는 안 나오지. 왜? 유리수가 나오려면 얘가 루트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니? 루트 2가 2분의 1 이런 숫자잖아. 그럼 여기서 1 넣으면 무리수. 얘 자체가 무리수가 된다는 소리야. 2 넣으면 자연수. 포인트를 잡자. 얘는 m 값에 따라서 자연수가 되거나 무리수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무리수가 될 수 있나? 절대 될 수 없잖아.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m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의 거듭제곱이야? 2의 거듭제곱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 값은 작겠죠. 왜냐면 로그를 씌웠잖아. 그러니까 64라는 값도 로그를 씌우면 뭘로 줄어들어? 6으로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얘는 값이 개 작아.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항상. 알겠니? m에다 64 넣어봐. 아니 62 넣어봐. 그럼 얘는 63인데 얘는 얼마야? 6돼 버리잖아. 확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음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양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수면 된다고. 그러면 2의 거듭제곱수니까 얘가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것만 일단 잘 생각하는데 또 여기서 눈치 빠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잘 봐봐. m 플러스 2잖아. 그치? 2의 거듭제곱수면 일단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짝수라고 부르고 짝수. 맞죠? 짝짝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 m이 뭐예요? 짝수겠죠. 짝수. 왜냐면 짝수에다가 2를 빼도 짝수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짝수야. 그 말은 뭐야? m 플러스 1이 무슨 수? 홀수. 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얘랑 얘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럼 홀수에서 뭘 빼면 짝수겠니?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짝수가 돼요? 아니잖아. 홀수에서 뭘 빼면 짝수가 돼? 홀수를 빼야 돼. 그럼 얘가 뭐야? 홀수라는 거야. 그 말은 즉슨 2의 거듭제곱 수 중에서도 무슨 수? 2의 거듭 홀수 제곱수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n 플러스 2는 어쨌든 n 플러스 2는 얘가 자연수니까 4보다 커야 되거든.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n 플러스 2가 될 수 있는 수의 리스트는 2의 3승, 2의 5승, 2의 7승, 2의 9승. 이게 된다고 그냥.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면. 아시겠죠? 다 대입할 필요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들어간다. 과정 잘 봐. 정리를 했어 이렇게. 얘가 짝수가 돼야 돼. 왜? 2의 배수가 되어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괜찮지? 그 과정에서 얘는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어. 2의 거듭제곱수에 따라서. 얘는 근데 생각을 해볼게. 2의 거듭제곱수라는 건 결국 짝수란 소리고 얘가 짝수라는 거니까 m도 짝수란 소리거든요. m이 짝수니까 m 플러스 1은 홀수가 되는 거고 홀수에서 얼마를 빼면 짝수니? 그래,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가 2의 거듭제곱수들 중에서도 홀수 제곱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0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12거든. 512. 그러면 510이죠. 오징어 게임에 513도 있지. 511이고 그 다음에 부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 넣으면 9겠죠. 그래서 얘 400 얼마, 500 얼마야? 나누기 2하면 250. 안 돼, 안 돼. 네, 128 넣어봐. 128. 여기 128이니까 126. 127 빼기 얼마? 뭐 하여튼 빼면 60 얼마일 거 아니야. 그치? 얘 된다고. 여기까지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얼마? m은 자, 이것도 또 조심해. 8, 32, 128이라고 해서 이게 다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6, 30, 126 이거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160인가? 하여튼 4번이 나옵니다. 하여튼 조금 내용이 길기는 했는데 이 문제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익숙함. 어떤 익숙함? 로그랑 시그마랑 붙었을 때 익숙함. 어떤 형태였죠? 분모 분자가 아래로 약분 되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라는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러면 여기에 불청객이 누구냐? 2가 불청객이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뺀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런 거는 약간 숫자에 대한 감각이죠. 얘가 짝수니까 얘가 홀수였을 때 얘도 홀수면 되겠다 해서 바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둡시다. 아시겠죠? 724? 724를 물어보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냐고? 갔다 와. 가세요. 오우씨. 치리사가 괜찮아? 왜? 뭐 궁금한 거 있어? 응? 아니야? 치리사. 해석 다 했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할게. 우리가 이제 F3은 F15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m이 이제 15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때 n번째 숫자부터 시작해서 m 15번째까지의 항을 다 더한 게 음수가 나와야 된다. 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얘를 만족시키는 m 최소인데 m은 이제 15보단 작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어쨌든 여기 가운데 누가 있냐면 얘가 3이고 얘가 얼마예요? 15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fn이라는 정보가 이제 요런 정보가 나와 있고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다 더한 게 일단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그냥 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마치 약간 느낌이 fn은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걸 보고 이 n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을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딱 n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런 생각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떠오르지? 그냥 합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부분 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1항부터 15항에서 1항부터 n-1항을 뺀다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진 않죠. 여튼 이게 음수가 나와야 돼. 그 말은 뭐예요? F15랑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m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 조건이 굉장히 괴리감이 들죠. 뭐랑? 나와 있는 식들이랑은 정보들이랑은 좀 괴리감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조건 해석이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니?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뭘로 바꿨어요? f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식들과 연립을 시켜버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m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지는 선택지가 돼버린다. 왜? 함수값을 찾으면 되거든. 얘가 어디 있어요? 15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 중 하나가 얘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값 m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누굴 생각하면 돼요? 4를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m 얼마? 5. 끝. 됐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로 해석하는 게 포인트야. 왜? 얘랑 접목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얘는 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여기도 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니까 표현을 바꾼 거야. 표현 바꿨더니 어때? 심플해졌잖아. 문제 출제의 의도 알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수정할 수 있냐가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얘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 관계식을. 알겠니?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725 했으니까 패스하고, 728 하면 되죠? 야, 이거 문제 괜찮던데? 728. 해야 되지? 하여튼 오늘 수업 듣고 근데 내가 S반한테 말하면 진짜 입이 너무 아프다 진짜. 왜 입이 아프냐? 어차피 알아서 잘할 걸 내가 알거든. 우리 얼마나 열심히 잘하니, 그지? 알아서 알잘 딱갈센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 이거 풀었으니까 너네 복습해야 돼. 당일 복습해야 돼. 틀린 거 고쳐야 돼. 이런 말 안 해도 넌 집 가서 알아서 그치. 수업 시간 이렇게 했었지. 그래. 우리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걸 알아서 잘 하잖아요. 그죠? 아니야? 그 정도까지 하면 진짜 전국 단위로 갈 수 있는데 계속 안산에서 1등급이잖아. 그치? 전국 단위에서 1등급 찍을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 말은 뭐예요? 하란 소리야. 알겠지? 자, 봅시다. 728. 이거 문제가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석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U라는
그 전체 집합 있죠? U라는 전체 집합 안에는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집합이 있대. 그러면 30개의 원소 중에서 15개의 원소를 적절하게 고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이 30개의 원소 중에서 적절하게. 그 얘기가 뭐냐면 얘의 부분 집합이 A다. 그 조건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가조건을 한번 읽어봤더니 가조건에서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 그러니까 여기 15개의 서로 다른 원소 중에서 두 개를 뽑았을 때 I랑 J가 서로 다르다는 거니까, 그죠? 그때 AI랑 AJ를 더한 게 31이 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뭔 개소리지 싶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죠? 이거 두 개 더하니까 31이고, 요거 두 개 더하니까 31이니까, 이게 1부터 30까지의 등차 수열을 쫙 나열했을 때 등차 중앙을 의미하더라고. 이 31이.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수 두 개를 고르더라도 합이 31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합이 31이 되기 위해서는 1과 30이 세트로 있어야 되고, 2랑 29가 세트로 있어야 되고, 3과 28이 세트로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게 단 한 개도 없다는 거니까 뭐라는 거야? 아하! 총 30개의 원소 중에서 요렇게 총 몇 세트 나와요? 15세트 나오지. 그럼 이 15세트 좌우 중에서 하나가 얘네들이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요거 두 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합이 31 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나 얘 둘 중 하나가 와야 돼. 오케이? 얘나 얘 둘 중 하나가 와야 돼. 얘나 얘 둘 중 하나가 와야 돼. 그러면 총 30개 원소 중에서 둘 중 하나니까 15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얘네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하다 보면 가운데 15랑 16 둘 중 하나 이렇게 하면 총 15개 만들어지겠지. 그 얘기야. 가조건이 참 좋은 해석이죠. 등차 중앙이란 걸 캐치를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야, 눈치. 눈치밥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나 조건 봅시다. 뭐 나 조건은 그 조건을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원소들을 다 더한 게 얼마다? 264다. 그럼 상식적으로 자 하나하나씩 다 해볼 수는 없잖아, 그지? 1과 30 중에 30 뽑았을 때, 29랑 2 중에서 29 뽑았을 때, 뭐 이걸 다 일일이 세서 합이 264 못 구하잖아. 방법이 있을 거라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응? 우리 준빈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없니? 그럼 이거 다 일일이 다 세? 다 세? 다 세? 오케이. 좋아. 다 세보자, 한번. 16부터 30까지 합을 구해볼까? 얼마야? 46에다 나누기 하면 23 곱하기 15개잖아. 그죠? 23 곱하기 15. 시작. 그렇게 해야 돼? 245? 뭔 소리야. 누구세요? 345인가? 이제 345. 345니까 거기서 이제 64를 빼면 얼마예요? 345에서 64 빼면 81인가? 뭐 어렵다, 그죠? 이거 막 뭘 빼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막히고 어떻게 계산할까, 어떤 아이디어를 펼칠까를 답을 보고 깨달았어. AI의 제곱을 계산하는 걸 답을 보고 깨달았어요. 왜 답을 보고 깨달았냐? 얘를 줬고 얘를 줬거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잖아. 뭐야?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됐어? 둘 중 하나라는 거고. 제가 1과 30 중에 하나를 A1이라 잡을게요. A2를 뭘로 잡을까? 2 또는 29로 잡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A15라는 건 뭐야? 15 또는 16이겠지, 그지?
확실한 거는 둘 중 하나지만 두 개 더하면 31, 두 개 더하면 31, 두 개 더하면 31이라.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1이 1이야. 그럼 얘는 뭐야? 31 마이너스 A1. 이게 이 문제 아이디어였던 거지. 됐니? 봐봐. 내가 얘를 A2라고 잡았어. 그럼 얘가 뭐야? 얘가 31 마이너스 A2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한번 잡아보자고. 아, 이거 발상 어렵죠? 쉽지가 않은 발상이지. 근데 이런 발상 갑자기 왜 떠올리게 됐냐면 합은 31로 고정돼 있어. 둘 중 하나지만 두 개를 더했을 때 무조건 31이라는 건 고정돼 있다는 거야. 알겠?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 이렇게 해볼 거야. 이걸 엮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엮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 이렇게 계산해 볼까? 제곱 더하면. 규칙이 있죠? 어쨌든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i라고 했으니까 i로 계속 밀고 갈게. ai의 제곱. 요거랑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31 마이너스 ai의 제곱. 이렇게 일단 봅시다. 왜 갑자기 이 관계식을 세웠냐?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ai의 제곱이었으니까 일단 이걸 먼저 세팅을 했고, 그럼 ai의 제곱이란 건 어쨌든 둘 중 하나의 제곱이란 소리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나머지 있는 녀석들도 제곱을 일단 표현해주면 엮을 수가 있겠지, 관계식 자체를. 이렇게 엮었을 때 얘가 뭐랑 같아지냐면 이렇게 같아지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 있는 A1의 제곱과 31 마이너스 A1의 제곱이 만나서 1제곱 더하기 30의 제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2제곱 더하기 29의 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15제곱 더하기 16제곱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걸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제곱 플러스 31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야. 쉽지 않지? 그러면 이걸 고쳐 쓰면 뭐가 생겨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얘 더 정리했을 때 2K제곱 마이너스 62K 플러스 진짜 미치겠다. 이거 계산이 맞아 이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났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1부터 15제곱까지 그리고 16제곱, 17제곱, 18제곱, 와우, 29제곱, 30제곱, 그죠?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맞죠? 1제곱, 2제곱, 15제곱, 16제곱, 17제곱, 29제곱, 30제곱.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친구는 얼마예요? 6분의 30, 31. 그 다음 얼마야? 2n 플러스 1이니까 61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아이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는 요 정도 되겠지, 그지? 오케이. 5 곱하기 31, 61. 일단 두자. 자, 이제 왼쪽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왼쪽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을 2배 해주면 2ai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2에 시그마 i는 1부터 15까지 ai가 될 거고, 플러스, 자, 이것도 제곱해주면 31의 제곱, 얼마입니까? 961. 961 곱하기 15. 이 두 개가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구하라는 게 이제 요거니까, 얘는 얼마야? 264인가? 정리해주면 돼요. 와, 이거 진짜 계산 미친 것 같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잠깐만. 좋아. 정리해보자.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다 넘기면 되죠? 다 넘길게요. 5 곱하기 31 곱하기 61 더하기 얘 계산할 거야. 62 곱하기 264거든. 근데 여기서 2 곱하기 31 곱하기 264 해주는 센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빼기 31 곱하기 31 곱하기 15. 정리해보자. 31로 묶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야? 305에다가 플러스 하하하
2 곱하면 얼마니? 528인가요? 528? 맞죠? 마이너스. 진짜. 31 곱하기 15. 얼마야? 310에서 15로 하면 되니까 325인가? 나 몰라. 아니죠. 100. 아유, 보자. (475) 자, 마무리합시다잉.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53인가? 그쵸? 53. 그럼 358 곱하기 31. 야, 이거 계산값이 이게 맞아? 에다가 2를 나누면 되죠. 왜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2배였으니까. 아, 거기다 또 31을 나누라고? 오케이. 땡큐. 약분해주면 179. 답은 179가 아니네요? 184라는데? 어? 왜 184지? 제발 그러지 마. 응? 맞잖아. 뭐 틀린 거 보여? 야, 이거 틀렸어? 아이고, 씨, 뭐야? 누구야? 465죠? 465. 그러면 63. 오케이, 63. 오케이, 렛츠고. 368. 108. 너무 빡세다, 진짜. 184. 이렇게 나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잠깐만 좀 아이디어를 좀 짚고 가자. 어쨌든, 아이디어는 이거였다는 거죠. 발상 자체가 진짜 개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가 어쨌든 A1이 1 아니면 이제 30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후보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으로는 얘를 이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제곱을 갑자기 물어보고 있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기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에서 걔를 또 제곱해서 또 각각을 또 다 더하라는 게 약간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느낀 게 이건 그렇게 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규칙을 어쨌든 활용해야 되는 건데 그 규칙이 뭐였냐면 2개 더한 게 등차중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지만 합은 31로 다 일정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얘를 우리가 A1으로 잡으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31 마이너스 A1이다. 이런 이제 발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어떤지 알겠어요? 사고의 과정이? 그러면 얘를 A1 잡고 얘를 31 A1 마이너스 A1으로 잡았을 때 결국 이제 이걸 엮을 수 있는 방법은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쨌든 A1의 제곱을 만약에 구한다면 31 마이너스 A1의 제곱까지 같이 구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더했을 때 즉 다시 한번 더 여기를 더해서 n으로 바꿔서 n을 1부터 15까지로 그 수정을 했을 때 예제곱 더하고 예제곱 더하고 예제곱 더하는 거니까 그게 1부터 30의 제곱까지 거듭제곱의 합이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쑥쑥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 문제니까 또 쉽지가 않죠. 오케이. 와, 15분 남았어? 오케이. 오늘 숙제는 적게 내겠습니다. 적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로 넘어갈게요. 목요일까지 둘 다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가봅시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시 나와요. 오늘 그걸 좀 마무리 좀 짓고